안녕하세요. 생애설계를 강의하는 최윤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총 6부 37개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 유용한 원칙들이 대부분이지만 인간 본성은 어떠한 인간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서 부부관계, 친구관계에도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부에서 6부까지 37개의 세부 원칙들을 통합하여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3편의 강의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부관계에 이어 친구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관계에 적용할 만한 원칙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친구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기타 비즈니스 관계 등 모든 인간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들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13개 원칙을 유사한 내용끼리 총 7개의 그룹으로 정리하여 책의 내용과 책에서 인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여겨라.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많은 것을 원하지는 않아도 몇 가지는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거부할 수 없이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평균적인 성인이 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5. 내세의 삶. 6. 성적 만족. 7. 자녀의 행복. 8.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 이러한 욕구들은 대부분 쉽게 충족된다. 하지만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 강하고 중요하면서도 쉽게 충족될 수 없는 욕구가 하나 있다.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 욕구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고,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서 4단계 존경의 욕구,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역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친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전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하라. 친구를 만드는 법을 알기 위해 이 책을 읽는가? 그렇다면 세상에서 친구를 가장 잘 만드는 존재의 기술을 배워보면 어떨까? 그게 누구냐고? 당신은 내일이라도 길을 가다가 그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당신이 가까이 다가가면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만져주기라도 하면 좋아서 당신에게 펄쩍 뛰어오를 수도 있다. 이 모든 애정 표현 뒤에는 어떤 숨은 의도도 없다. 부동산을 팔고 싶어서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도 아니다. 데일 카네기는 어릴 적 반려견 TP와 행복했던 시간, 그리고 TP의 비극적인 죽음을 사례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암탉은 알을 낳아야 하고 젖소는 젖을 내야 하며 카나리아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하지만 개는 오직 사랑만 주고 산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노력해서 2년간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2달 만에 사귈 수 있는 친구가 더 많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관심을 얻으려고만 하면 우리는 절대 진실하고 참된 친구를 사귈 수 없다. 진짜 친구는
그런 방법으로 얻지 못한다.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타인을 위해 시간, 노력, 이해심, 배려가 필요한 무언가를 해주고자 헌신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든 친구들의 생일을 알아내고자 애썼다. 그리고 기록했다가 친구들의 생일이 되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효과는 대단했다. 내가 생일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일 때도 종종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라와 같은 맥락입니다. 친구 관계는 아니지만 루스벨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를 만나러 오이스터 베이에 방문한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루스벨트는 손님이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 전날 밤 늦도록 그 손님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관한 책을 읽었다. 루스벨트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다음은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 상대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고 노력하라. 상대의 생각과 욕구에 공감하라. 책에서 데일 카네기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례를 듭니다.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내 주장만 고집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확실히 틀림없이와 같은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내 생각에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추측하건대, 지금 보기에는 과 같은 완곡한 표현을 썼다. 다른 사람이 내가 틀렸다고 주장하더라도 예전처럼 대놓고 반박하거나 즉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대답할 때도 특별한 경우나 상황에서는 상대의 말이 옳을 수 있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혹은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나는 곧 내 태도의 변화로 인한 이점을 발견했고 대화는 더 유쾌하게 진행되곤 했다. 겸손한 태도로 의견을 제시하면 더 쉽게 받아들여지고 반박도 줄어들었다.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수치심을 덜 느꼈고 내가 옳았던 경우에도 상대가 실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도록 설득하기가 더 쉬워졌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이 공원에서 불장난하는 아이들을 교화시킨 사례,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의 실수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비난하지 마라. 비난은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명하고 관대하며 비범한 사람만이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숨겨진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쩌면 그의 성격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라. 내가 그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짜증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원인에 관심을 가지면 결과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관계 기술도 크게 좋아질 것이다. 다음은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라. 상대가 자신에 관해 얘기하도록 격려하라와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하라입니다. 두 가지 원칙 모두 친구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요령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파티에서 만난 아프리카 여행담을 얘기하고 싶어 했던 부인과의 대화, 그리고 만찬회에서 만난 저명한 식물학자와의 대화에서
단순히 경청하고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대화 상대라는 평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였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세심하게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관심을 얻고 싶다면 관심을 가져라. 상대방이 기분 좋게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나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100배의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원래 사람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먼 나라의 기근보다 자기 치통이 더 중요한 법이다. 저 멀리 다른 대륙에서 발생하는 수십 차례의 지진보다 자기 목에 난 종기가 더 신경 쓰이는 법이다. 앞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잘못을 지적할 때는 간접적으로 하라.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라. 잘못이 있다면 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인정하라입니다. 세 가지 원칙도 역시 친구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대화의 요령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할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먼저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빠르고 단호하게 하라는 대화의 원칙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조카 조세핀과 함께 일하던 시절의 자신의 사례,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와 당시 총리였던 베른하르트 폰 빌로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빠르고 단호하게 인정한 좋은 사례로 데일 카네기 자신이 반려견 렉스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부딪힌 사례,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의 리 장군이 부하 피켓 부대의 패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선언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옳을 때는 부드럽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틀렸을 때는 재빨리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자. 이렇게 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믿기 어렵겠지만 변호하려고 애쓸 때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것이다. 싸워서는 결코 충분히 얻지 못하나 양보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의 체면을 세워줘라입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니,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책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찰스 스타인 매츠를 부서장 자리에서 해임할 때 본인이 만족할 만한 명칭의 자리를 만들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던 사례와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 터키가 승리한 후 터키 케말이 그리스의 두 장군 트리쿠피스와 디오니스의 체면을 세워주며 예의를 갖춰 대우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이것은 중요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잠시 멈춰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상대방의 자존심에 날 상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칠게 다루고 자기 방식만 고집하여 흠을 잡고 위협을 가하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나 종업원을 비난하곤 한다. 반면에 단 몇 분의 생각, 사려 깊은 말 한두 마디, 상대의 태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보여준다면 상대가 받을 마음의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논쟁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뿐이다 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어느 연회에 참석했을 때 인간이 대충 해놓은 일을 완성하는 것은 신의 뜻이다 라는 인용문의 출처를 놓고 옆자리에 앉았던 남자와 논쟁했던 사례를 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10중 8구 각자의 생각이 옳았음을 더 확신하는 결과로 끝나고 만다. 논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져도 진 것이고 이겨도 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고? 상대의 허점을 파헤쳐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물론 당신은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겠는가? 당신은 그가 열등감을 느끼게 했고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는 당신의 승리에 분개할 것이다. 결국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설득당한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법이다. 논쟁에서 당신의 말이 옳을 수도 완벽히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틀린 것처럼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고객, 연인, 남편, 아내, 친구가 사소한 말다툼에서 우리를 이기도록 배려하자고 매듭짓습니다. 이상으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37개 원칙 중에서 친구 관계에 적용하면 좋을 듯한 원칙들을 모아봤는데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원칙들은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비즈니스 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관계에 모두 통용되어야 할 기본 원칙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친구 관계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비즈니스 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